안녕하십니까. 습니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수요일 방송 전에 어떻게든 빨리 전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분 잠깐 포인트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갈까요? 영수님이 뭐 좋은 대학교에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취미가 이제 바둑이다. 특이하긴 하지만 굉장히 지적이고 사고 날 일이 없는 안전한 그런 취미잖아요. 약간 그 못쏠기수에서 방탈출과 바둑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닮은 취미 같아요. 뭔가 내가 같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취미가 안 맞으면 내가 같이 할 일은 없지만 취미생 활동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취미들이지 않나. 그리고 이게 뭐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이게 시간을 쓰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배우자가 바둑이 취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영수 씨는 이거를 바둑만 갖고 얘기를 하면 내 인생이 좀 밋밋하고 경험이 없는 모범생 같은 느낌으로만 이해가 되는 게 싫어서 영수 씨 기준에서의 조금 센 척을 하는 일환이 실은 술 얘기가 아니었나. 영수 씨의 수식어가 푸근한 순수미였던 것처럼 그 순수한 소년의 마음이지 않았나. 그것과 결혼 자체에 대해서 내가 절실한 것이 아닌 이걸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도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영수 씨가 이렇게 술 얘기를 노골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 같은 것도 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소년들이 센 척할 때 이게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 뭐야 귀엽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영수 씨가 이성 경험도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안 했기도 했고 이게 얼마만큼 이 사람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지금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떤 절실함이 없으니까 이거를 말을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순자 씨의 표정이 당황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웃음기가 사라졌다가 그렇지 하고서 다시 웃는데 이 뒷목을 살짝 잡는. 뒷목을 잡는 거는 당황스러운 거 이상의 감정이지. 이거 뒷목 잡는 거지. 그러면서 이거를 심지어 주기적으로 일으키고 부모와 주변 사람을 걱정시킨다. 이거는 뭐 거의 나 제발 찍지 말아주세요잖아.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영숙 씨는 저런 것까지 얘기한다고? 왜냐면 영숙 씨는 자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표현만 할 거거든. 근데 영자 씨가 이제 좋은 여자 만나면 될 것 같아. 여기는 뭐가 있어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우리 말고가 있지. 우리 말고 좋은 여자 만나면 될 것 같아. 여기에는 없는 것 같지만 좋은 여자 만나면 될 것 같아.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수 씨가 이 이성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았거나 10년간 자기 취미생활에 몰두한 삶을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지내던 10년간의 세월과 지금 이 솔로 나라의 공간의 갭 차이가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적응이 덜 됐을 수는 있겠지. 근데 영수 씨가 이걸 보면은 목소리가 살짝 떨려요. 되게 미세하긴 한데 그러면 영수 씨도 좀 긴장해 있는 상태여서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좀 자기 기준에서의 허세 같은 게 좀 그렇다고 막 허세를 부리는 원래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영수 씨 기준에서의 약간의 허세인 거지. 원래 막 허세를 부리고 막 그걸 뭐 내 여자라고 생각했어 약간 그런 느낌의 허세가 아니라 그냥 영수 씨 기준에 원래 허세가 없는 사람이 뭔가를 좀 이렇게 좀 나도 좀 재밌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려다가 나온 얘기가 아닌가. 순자 씨가 웃으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순자 씨가 영수 씨한테 어떤 마음이 있어서 어떤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던진다기보다는 영수 씨가 지금 자기소개 시간이고 영수 씨가 주인공이니까 영수 씨에 대한 배려 차원이지 않은 차에 대한 질문을 해요. 운전면허 왜 없냐. 근데 영수 씨가 공익이었다는 얘기부터 나는 운전을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았다. 근데 어쨌든 나는 솔로라는 거에 나왔으니까 결혼도 할 거고 높은 확률로 아이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할 마음도 없고 아이를 꿈꾸지도 않는데 나는 솔로 출연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아이를 안 가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확률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실은 운전할 일이 앞으로 되게 많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물론 뭐 아내가 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대답이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래버리니까 너무 그 의지가 없어 보이지. 영수 씨가 진짜로 의지가 없어 이렇게 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나는 이렇게 의지력 없으니까 저는 좀 피해서 찍어주세요. 저는 오답인 거 아시죠? 약간 이런 거에 가까운 말이 돼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이게 명확하게 얘기가 자기소개에서는 전달이 안 됐을 수는 있는데 영수 씨가 10년을 연애를 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39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9살이 마지막 연애였어. 그러면 연애를 하는 그 기간의 연애는 20대의 연애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수 씨는 또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기도 할 테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기반을 닦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지. 뭐 운전하면서 어디 가고 이러긴 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20대의 연애는 20대에서 지금 공익이었지만 공익 기간 그리고 뭐 대학 기간 이것만 해도 벌써 6년인데 그럼 나머지 뭐 4년 정도는 조금은 직업 얻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훌쩍 지나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영수 씨를 사귀던 여자친구도 영수 씨가 뭔가 그 회계사 공부를 하든 어쨌건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 영수 씨를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랬겠지. 근데 이제 영수 씨는 그때 연애가 끝났으니까 뭐 어쨌든 그 상황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연애가 시작됐을 때 시뮬레이션을 못 하는 거야. 왜? 나도 지금 몰라. 30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지금 39인데 30대 연애를 몰라. 주변 사람도 어떤 연애 얘기나 이런 거를 막 그렇게 막 사실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죠. 바둑 두면서 뭐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너 여자친구랑 뭐 했어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리고 영수 씨가 지금 솔로로 이렇게 술 좋아하고 바둑 좋아하는데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나 오늘 무슨 데이트 했어? 여자친구 이런 거 좋아하더라. 이렇게 하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섣불리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무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런 무리였어도 영수 씨에게 그런 얘기를 막 자연스럽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그런 정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술자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수 씨가 이제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거지. 30대의 연애, 그리고 이제 곧 40대가 되시는데 그 3, 40대의 연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경험이 없는 거죠. 아예 모르는 거야. 근데 물론 뭐 차가 없다고 해서 뭐 안 좋냐? 그건 아니지. 근데 내가 차가 없으니 뭐 차가 없는 대로 뭐 근교는 요즘엔 전철도 잘 됐으니까 전철도 타고 가고 아니면 뭐 카카오 택시 같은 거를 뭐 급하게 부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건데 여자친구가 차가 있었는데요.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차가 필요할 때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거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영수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많이 다르다고 해야 될 것 같아. 많이 다르네요. 이제 처음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뭐 렌트를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어디 가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방금 자기소개를 하면서 생각을 떠올렸을 정도로 이 30, 40대 연애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모쏠 특집에 나와도 크게 무색하지 않은 분이지. 그런데 영수님은 나는 모쏠이 아니다라고 정확히 말할 거예요. 왜냐면 20대 때 연애를 했고 그리고 나의 연애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나가면 이제 바로 운전면허부터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영호 씨 또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자기소개 포인트 뭐가 있었나. 영호 씨가 자기소개에서 노래도 한 곡 하고 영수 씨의 다음에 나오면서 그런 후광 효과를 또 받으면서 굉장히 영자 씨가 질문을 합니다. 이게 솔로나라가 아니고 밖에서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호 씨가 없다. 진짜 없다. 근데 그거는 진짜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영우 씨가 인기가 굉장히 있을 만한 외모잖아요.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런데 외모로 인기가 있는 것과 센스와 말하는 거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이성적인 어필 나 네가 좋아라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그런 부분으로 매력이 어필되는 그 공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극성을 제외하고 보면 센스와 말빨 이것과 외모적인 거 물론 외모적인 건 어디 가나 인기가 있지만 이게 두 가지가 딱 하나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클럽이나 나이트를 가면 나이트는 좀 아니겠지만 클럽을 갔다고 하면은 외모조에 몰빵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우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내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 하면은 일센스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좀 유들이 있는 여유로움 그런 것들 뭔가 여지가 있음이 더 인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조금 유추를 해보면 만약 영호 씨가 진짜로 이 사회생활할 때 이런 훌륭한 외모에 훌륭한 피지컬에 인기가 없었다는 건 영호 씨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개그 욕심이나 어떤 말하는 센스 이런 게 보편적인 대상들에게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영호 씨는 좀 재밌게 말하려고 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입만 열면 깬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실제로 입만 열면 깨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세계도 강하고 그리고 약간 개그 욕심이 있는데 개그 센스가 그만큼 받쳐주지는 않는 그런 경우 보통 잘생긴 사람들은 개그 센스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영호 씨가 또 막 외모로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꼬시고 막 그런 자리를 또 좋아하는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호 씨의 가치가 막 어필되는 곳에서 있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영호 씨라는 남자 자체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외모가 보여지는 잘 놀 것 같은 그런 사람에 비해서 과거에 가수를 꿈꾸기도 하고 그랬긴 하지만 조금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반듯하게 살고 있는 거지. 뭐 반듯하다고 해야 될까? 반듯한 거랑은 조금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영호 씨의 가치가 어필이 되지 않는 공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영자 씨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디 가나 인기 있을 타입인데
그런데 이제 인기가 있으려면 약간 좀 입을 다물고 있고 이 사람의 분위기에 딱 취한 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호 씨에게 쫙 끌릴 수 있는데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영호 씨에게 끌리는 그리고 또 영호라는 이 남자에게 의지할 수 있는 어른스러운 그런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영호 씨가 이제 여동생도 어리고 또 그 여동생도 잘 놀고 이런 좋은 오빠로서의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좀 어리고 귀여운 그런 느낌 조금 센스는 떨어져도 어리숙해도 좀 귀여운 면이 있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영호 씨도 지금 이 밸런스가 약간 좀 안 맞으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조금 좁아졌을 수는 있겠다. 좁은 상태일 수는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 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영호 씨가 어디 뭐 트레이너야. 트레이너면 거기 있는 고객들이 영호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번호도 주고 막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영호 씨가 뭐 인기가 나 같은 사람보다 훨씬 많겠죠. 지금도 많겠지. 그러니까 지금의 나 말고 예전에 나 같은 나이였다고 해도. 그러니까 보여지는 영호 씨에 비해서 좀 적다 이거겠죠. 영호 씨가 나 2년이나 연애 안 했어요 이랬는데 영수 씨가 난 10년인데 영수 씨가 난 8년인데 약간 이런 것처럼 그 기준이 좀 다른 거지. 지금 근데 생각보다 없는 이유는 좀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지난 기수의 영숙님 같은 분과도 괜찮은 매칭이 될 수 있을 텐데 좀 혼낼 때 혼내면서 또 리액션도 좋은 좀 그런 분하고도 잘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번 기수에는 지난 기수에 영숙님이 나오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분과 연결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숙님과 뭔가 또 기회가 있을지. 그래서 영자 씨가 왜 없는 것 같냐라고 말해 영호 씨가 밖을 잘 안 나간다. 비슷한 말이죠. 영호 씨의 매력이 어필될 수 있는 곳 뭔가 이런 뭐 헌팅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에 가지 않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 좋아하느냐 말에 개그 코드가 맞는 사람. 근데 개그 코드가 맞다면 그만 웃겨달라고 할 때까지 웃기는 게 가능하다. 그만 웃겨달라고 할 때까지 웃기는 게 가능하다는 거는 그만큼의 개그 욕심이 있는 거지. 말 센스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이게 눈치 없는 상황에서 말을 안 하는 게 센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호 씨가 이제 지금은 이제 눈치껏 하지만 어떤 친해지고 그랬을 때 좀 눈치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게 또 한편은 영호 씨의 매력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귀엽게 볼 수도 있고. 좀 노련하게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읽어가지고 어디까지 딱 치고 빠지는 이제 그런 스킬은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고 유추를 해보는 거지. 근데 정숙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정숙 씨는 좀 여유가 있고 재미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문제 영식 씨. 기수운이 가장 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지 않겠나. 공수부대를 나와가지고 하는데 뒤에 막 타워. 정말 저거 올라가기 싫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종교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에 남자가 괜찮다면 여자친구가 따라오지 않겠냐라고. 그러니까 대답 자체가는 좋은 대답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결국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좋아한다면 if 좋아함. 거기에 결과된 따라옴. 그러면 안 따라오면 뭐야? 안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뭘 좋아한다기보다는 좋은 남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죠.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영철 씨가 나왔습니다. 꿈이 하나 있는데 아내를 닮은 딸과 마트를 가는 게 소원이다. 근데 뭐 딸인 걸 가지고 뭔가 많은 걸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들이 아니고 딸인 이유를 뭐 굳이 이제 어떤 가설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켜줄 존재에 대한 로망일 수도 있겠죠. 내가 지켜줄 존재가 1+1. 그리고 내 의견에 반기를 드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이 지금 반영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건 뭐 좀 보자고요. 영철 씨가 이제 아직 자기 성향을 완전히 다 드러낸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남자 무리에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이런 걸 보면 지금은 나 그리고 미래는 내 이 가정 물론 이 가정 안에서는 이게 딱 자기가 그 가장으로서 딱 중심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우리 가족이 최우선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 가족을 최우선으로 해주길 바라겠지. 그런 성향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것을 또 좋아하는 배우자도 많죠. 그리고 영철 씨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명. 그리고 나를 아무리 좋아해도 나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철 씨도 나는 이미 영숙 씨 찍었으니까 다른 분은 뭐 나 더 찍어볼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좀 그런 느낌이죠. 영수 씨는 어필할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 됐고 영식 씨도 여기 지금 영식 씨만큼의 그런 독실한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기수고 영철 씨는 나 영숙 말고는 없어. 이렇게 지금 자기소개 때 공표를 한 셈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광수 씨, 35살 남자입니다. 개그라기보다는 살짝 위트 있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옥순 씨는 굉장히 까르르 또 반응을 하죠. 리액션 자체가 좋아요. 뭐 광수 씨한테만 좋았다는 건 아니고. 근데 광수 씨는 이제 간호학과를 나와서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됐어요. 이런 루트를 처음 본 것 같아. 간호학과를 간 것 자체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거의 확정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점수에 맞는 학과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확보가 되는. 근데 이제 간호학과에서 한 단계 또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더 높이 간다는 건 좀 그렇고 좀 그래서 이제 또 로스쿨까지도 도전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거죠.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확실하게. 그래서 광수 씨는 다리에 문신을 새길 정도로 가족에 대해서 돈독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뭐 원피스도 그렇잖아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도 작은 배에서 항해를 하니까 애착이 생기고 더 끈끈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막 거대한 항공모함에서 합류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끈끈해지는 않죠. 오히려 그 상황을 어떻게든 나아지게 해보겠다는 지금의 고난을 함께하면서 또 미래를 대비를 했을 테니까. 애착에 대해서는 제가 피해 게임 1화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긴 했었는데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더 애착이 생겼고 그리고 자기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라는 생각에 더 공부를 했지만 또 대학원 로스쿨 공부를 하면서는 경제활동을 막 쉽게 예전만큼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그렇게 살아왔으면 정말 힘들게 살아왔고 가족의 소중함을 또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광수 씨와 만나려면 광수 씨 같은 분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를 했고 가족과 이렇게 끈끈하고 이러면 그 가족도 챙길 줄 알아야지. 근데 이제 좀 개인주의적이거나 보통 이제 개인주의적인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인간인데.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가족까지도 내 가족처럼 여기기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 발견한 사람도 있고. 근데 옥순 씨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자기소개도 굉장히 또 좋게 들었고 이 전에 그 드론 날리시던 광수 씨와도 비슷한 결로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이번 기수의 광수 씨는 그 전에 광수 씨보다 훨씬 더 인간에 대한 이해는 높은 사람입니다. 비슷한 결은이 있어요. 왜냐면 가족에 대한 애착도 많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근데 광수 씨는 어려서부터 그런 책임감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게 세상을 더 빨리 배우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눈치 빠른 아이로 컸을 수도 있죠. 이 전에 드론 광수 씨는 어려서는 좀 안정적인 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주 아기 때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큰 상실을 경험한 거지. 이번 광수 씨는 아예 상실에서부터 시작된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광수 씨는 어떤 방황의 시절이 아니라 그냥 힘들고 우리 가족 위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왜 이런 거야? 우리 가족 위해서 이런 마음이 좀 더 컸다면 이 전에 드론 광수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쾅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약간 그 숨어버린 시절을 지나고 그래도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이제 그런 과정이니까 조금 그 차이는 있죠. 그래서 뭐 사회적 지능이다라고 하면 이번 광수 씨가 훨씬 더 높죠.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 인간적인 성숙도는 드론 광수 씨 쪽이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스스로를 성숙하게 다질 기회가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 전 광수 씨는 이게 좀 기복이 오히려 더 심했거든. 이번 광수 씨는 힘들었지만 이게 서서히 올라온 케이스고 물론 그 안에서 엄청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빨리 배우고 어린 아이가 눈치 빠른 아이로 크고 더 머리도 사회적 지능도 좋아졌고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좀 조금 그런 면에서 다르죠. 그러니까 드론 광수 씨는 사회적 지능이 막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괴팍하지. 근데 이번 광수 씨는 뭐 괴팍한 면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그 괴팍함을 언제든 숨길 수 있어. 숨기려면 숨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뭐 아직 모르죠. 뭐 좀 더 봐야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처럼 이렇게 그냥 착하고 공부만 해왔고 그냥 열심히 그냥 알바만 하고 그게 전부는 아닌 거지. 강단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남자는 해병대 가야 되는 줄 알아서 해병대 갔다 왔다 하는데 아마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막노동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계신 어르신분들의 말에 영향을 좀 받았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혁명 그리고 이제는 사회화 이런 얘기를 하죠. 열심히 살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할 수는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이 사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노력하면서 점점 바뀌는 환경을 보면서 사회화가 되었다라고 스스로가 느꼈을 수도 있고 힘든 과정에서 여러모로 많은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이상형을 물어보는데 김고은 씨라고 얘기를 해요. 뭐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래 그런 분이 이상형이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팅을 하거나 이제 미팅을 했을 때 이상형을 물어보면 누구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면 뭐 옥순 씨 같은 경우에도 나는 소희를 닮았다고 생각하지 김고은을 닮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아닌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순간 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상철 씨가 나오는데, 이제 AI 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통계학과를 나오고 그런 화학 분야에 적용하는 걸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불렀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에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범주에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실어서 답을 도출해내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유망한 일이죠. 어떤 사람 좋아하냐. 내가 막 리드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타자라고 하면 공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좀 먼저 공을 던져달라는 의미인 거죠. 영자 씨가 이제 농담처럼 공이 어딨지? 이러면서 드립을 치거든요. 근데 이제 상철 씨가 진짜 공을 던지면 흐흐 하면서 웃어요. 그러면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죠. 라고 살짝 개그를 설명하는 느낌이 있는데 막 말을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의 순수한 밝음 그리고 온화함이라고 해야겠죠. 온화함. 그런 부분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만나면 만나는데 재미있게 말하고 그리고 어떤 막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런 쪽 계열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살짝 그 외모와는 조금 다른 그 공돌이 특유의 모습들이 조금 나옵니다. 이 말하는 거를 보면 말 센스가 내가 공돌이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좋지는 않겠구나. 상철 씨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이제 깻잎을 들고 계시는 영숙님부터 시작을 하죠. 수영 대회라고 표현을 해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 패널들이 너무 느린데 약간 이렇게 살짝 드립을 치고 그 옆에도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 걸 봐서는 초보 대회라고 하는 그 약간 동네 대회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뭔가 결실을 내려고 한다는 거 자체는 좋은데, 근데 수영 대회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실제와는 조금 갭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이제 나중에 방송으로 이걸 보고 뭐야 이게 수영 대회였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그 자리에서 수영 대회? 약간 이러면은 뭐야 그러면 준 프로인가? 약간 이렇게 느낌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갭 차이가 조금 있었을 수는 있죠. 영숙 씨의 자기소개가 거의 끝나고 영식 씨가 종교 어떻게 됐냐고 했을 때 영숙 씨가 원래는 무교인데 하면서 영식 씨가 마음에 어느 정도 좀 호감이 있는 상태라면 원래는 무교인데 종교는 크게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영식 씨에 대해서 칼차단. 우리 집이 다 불교여서 무교지만 종교를 가져도 불교로 가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거절을 하죠. 정확하게 선을 딱 그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 계획은 한 번에 두 쌍둥이나 세 쌍둥이를 낳는 거라고 했는데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죠. 저도 예전에 이제, 자녀를 많이 낳을 거면 둘둘 이렇게 쌍둥이로 딱딱 낳고 끝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정숙 씨가 나옵니다. 34살, 영우 씨보다 2살이 많고, 투자 유치 어드바이저. 말을 잘해야 되면서도 허튼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싱가포르, 그리고 직업, 나이, 학벌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나는 같이 할 수 있는 발자를 찾는다. 그래서 영호 씨의 개그가 기대되는 거지. 그래서 실은 이게 결혼 커플이 나왔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매칭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정수 씨도 결혼을 맘먹으면 빨리 잘 할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실은 결혼을 여기서 한 커플이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면 1순위가 옥순 씨일 거고 2순위가 정숙 씨이지 않겠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모르죠. 전혀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브루나이 왕실 행사에 참여했던 경험을 얘기를 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순자 씨가 등장을 하죠. 현모양처를 꿈꾸는 이라고 자기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친구들이 다 해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더 느낀다. 난 어렸을 때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입에 벌레가 들어가서 푸 하면서 뱉거든요. 이거를 보통 예능신이 강림했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예능은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건 순자 씨의 그런 세련된 외모를 중화시켜주는 그런 매력이라고 느껴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취미가 운동. 요즘에는 취미로 운동이 취미신 분이 참 많네요. 이렇게 한국이 건강한 나라라니 참 이게 방에만 있는 제가 조금 부러지는 면이 있습니다. 너무 밖에 안 나가니까 인스타를 하긴 하는데 올릴 게 별로 없어. 봤자 아는 솔로 보고 있는 거를 찍어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걸 올릴 수도 없고 그렇게 책 읽는 거? 이러니까 인스타에 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스타를 잘 보게 되지도 않고 메시지가 와도 다음날 읽고 이런 메시지도 잘 오지도 않지만 갑자기 문득 자괴감이 드는걸? 내가 이러려고 인스타 깔았나 자괴감 드네. 그리고 순자 씨는 상대에게 안정감을 준다. 좋죠. 중요한 일일 수 있지. 특히나 이제 순자 씨처럼 외모가 이렇게 좀 화려한 분들의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속을 썩힐 수 있지. 그리고 영자 씨가 등장을 하죠. 영자 씨는 자기소개의 시작을 새똥 맞아본 적 있어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발표를 할 때 발표의 기본 틀은 보통 3단 구조로 되고 거기다가 조금 더 양념을 칠 때 서론 앞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를 넣는데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당황할 만한 질문, 뭔가 혹할 만한 질문, 아니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수치가 나오는 것. 63빌딩 짓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제 발표의 스킬이죠.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차를 사자마자 독수리똥을 맞은 적이 있다. 되게 믿기 힘든 얘기죠. 그런데 차에 독수리똥 사진이 있어. 뭐 독수리였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차 뽑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인생에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험이지. 그러면서 영자 씨는 자기는 소속감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증명이라고 하듯이 애기 앞치마까지 남편을 위해서는 손수건 같은 무늬로. 영자 씨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은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어떤 갈등을 두려워하고 경쟁을 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세 보이고 걸크러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하지만 거기에 가려져 있지. 실은 이분은 상당히 평화주의자인 거지, 실은. 근데 이제 뭐 약간 불평불만이나 이런 게 좀 나오긴 하지만 좀 시니컬하게 보이는 면이 있지만 그건 한편으로는 일종의 방어 기제고 이분 자체는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거를 잘 못 견디는 분이죠. 그래서 어떤 울타리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열망이 좀 큰 사람일 수 있지. 그래서 새똥을 5번 맞은 건 입시할 때 아이들에게 쓴 것 같다. 이거는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에게 이미 했던 말이지. 그래서 그 말을 다르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 아이들에 대한 의리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미 썼고 그 독수리똥은 배우자 운이다. 어쨌건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썼다는 이 말이 이 사람은 과거에 자기 했던 말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 아이들과의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뭐 인연은 없잖아요. 학생들은 수업하고 이제 끝났으면 끝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했던 것을 자기가 진짜로 믿고 그 아이들에게 진짜로 줬다고 생각하는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독수리똥은 굉장히 임팩트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옥순 씨가 등장해요. 옥순 씨도 32살. 지금은 이제 무용학원 원장 5년차. 5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기간으로 잡죠. 보통 이제 3년을 생존의 기로로 잡고, 왜냐면 3년간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 원래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근데 이제 5년간 운영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규모도 키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0부터 올라왔다는 옥순 씨에 대해서 광수 씨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봤다고요. 특히나 남자가 이성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봤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아무의 매력이 없는 사람을 그냥 존경하는 의미로 봤다 그러면 그냥 멋있는 걸로 끝나는데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로 봤다라는 거는 이거는 주는 메시지가 좀 있지. 왜냐면 존경이라는 그 마음은 식지 않거든. 그러면서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뭐겠느냐는 질문에 뼈해장국이라고 대답을 해요. 거기서 이제 영수님이 뼈해장국이라는 대답에 입맛을 다셔. 소주를 부르는 또 메뉴잖아요. 나도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 물론 옥순 씨가 뼈해장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음식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좀 어필할 만한 것을 고르지 않았을까. 물론 뼈해장국을 그냥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지. 좋아하니까 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솔직하다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는 답이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솔직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지금 옥순 씨처럼 예를 들어서 치킨을 말할 수도 있었고 뼈해장국을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옥순 씨가 치킨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떤지는 몰라.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가 있었을 때 뼈해장국을 선택해서 말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한 거지. 거짓말은 아니지만 더 최선의 답을 찾아내는 능력.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것을 주는 능력이지. 나는 양쪽의 패중 어느 걸 내밀어도 내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둘 다 좋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분위기를 읽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밀 줄 아는 것. 그러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내가 뭐 파스타나 이런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면서 솔로나라가 아니라 바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미지도 알아. 그리고 그 이미지가 주는 거리감도 알지. 그것을 깰 수 있는 게 뼈해장국이란 단어고. 물론 뼈해장국 맛있죠. 뼈해장국만큼 잘하는 집과 못하는 집의 갭 차이가 좀 적은 것도 없어. 순댓국은 좀 크잖아요. 국물 색깔도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그거에 비해서 약간 뼈해장국은 좀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도 뭐 평타 이상은 치는 약간 그 국밥계의 좀 제육볶음 같은 느낌이랄까? 어디 가도 막 크게 실패하지 않는 뭐 의외로 비타민이 또 풍부한 음식이라고 하죠. 지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숙님이 자기소개. 그리고 굉장히 추웠었나 봐요. 현숙 씨가 또 끝자리이기도 했어가지고 코가 빨개지셨더라고요. 이게 또 추운 자리에 또 아마 맨 끝이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숙 씨는 바디 프로필도 찍었고 굉장히 외향적인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어떻게 보면 영식 씨와 좀 겹치는 면이 있죠. 그런데 또 독서도 굉장히 다양한 책을 읽는다. 굉장히
이 누구와도 즐거운 취미를 맞출 수 있는 세팅을, 물론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이겠지만 좀 나의 여러 가지 면을 좀 어필하려는 그런 시도겠죠. 그러면서 영자 씨가 살짝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해요. 진짜로 공대 여자는 교통카드만 들고 다니면 되냐. 근데 이제 현숙 씨는 나는 기숙사 생활도 했기 때문에 팀원이도 필요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영식 씨가 살짝 씁쓸한 웃음으로 이쁨을 많이 받으셨네요 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성이 보기에는 그렇게 그렇게 좋은 답변은 아니긴 해요. 그렇게 막 좋은 인상을 주는 답변은 아니긴 한데, 그게 이제 그건 남자들의 시각이고, 여기서는 차라리 기숙사 생활을 해서 교통카드는 필요 없었지만 지갑은 필요했습니다. 뭔가 그 정도로 이렇게 살짝 그 교통카드, 오히려 교통카드 빼고 다 필요했어요. 약간 이런 쪽으로 대답을 했어야 조금 더 센스 있고 뭐 약간 좀 자신을 낮추면서 좀 부담 없는 말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공대 여학생이 교통카드만 들고 다니면 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었네 실은. 아닌가? 그래서 나랑 아무도 친해지지 않았나? 여학생분들은? 내가 뭘 안 해줘서? 갑자기 정말 생각하니까 현타가 오네. 그리고 또 영식 씨가 바로 로봇처럼 종교를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현숙 씨가 무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식 씨가 어떤 종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덜 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뭐 무교인데 종교가 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무교인데 종교를 뭐 남친이 원한다면 가져보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꼭 그렇진 않은데 영식 씨를 마음에 두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분은 영식 씨를 좀 마음에 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선을 그을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서. 영식 씨가 원픽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영식 씨만 딱 픽 낀 사람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뭐 투픽, 쓰리픽 중에서 영식 씨가 포함되는 경우는 있었을 수 있겠죠. 특히나 현숙 씨 같은 경우는 그랬을 수 있는데, 옥순 씨나 현숙 씨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영식 씨가 답을 원해버리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좀 그러긴 힘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입 밖으로 한번 그런 말을 뱉으면 나도 정말로 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더 굳혀지고 그쪽으로 행동하게 돼버리지. 그래서 영식 씨가 여기에서 어쨌건 확실하게 이 대상 범주를 좀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물어본 거는, 의도 자체는 알겠는데 전략상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물론 여기서 안 물어보고 나중에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자기의 매력 어필을 좀 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았을까는 싶은데, 물론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한편으로는 또 이게 애초에 종교가 다른 사람과는 만나기 힘드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의견을 묻고 아니다 싶으면은 내가 다가가지 않는 게 또 예의가 아니겠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 이게 솔로 나라다 보니까 너무 모든 사람과 선을 긋는 결과로 이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식 씨 차원에서의 전략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영식 씨가 이런 종교에 대해서 물으니까 현숙 씨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과 나와 1대1의 대화가 아니거든. 이게 주변 사람들이 이 대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종교를 뭐 한번 가져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듣기에 어떻게 되겠어. 이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여지를 끊어버리는 거거든. 현숙 씨는 지금 영호 씨도 좀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여자분들끼리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길어지는데? 오늘 이것까지 다 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빨리 다음 거를 촬영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는 아니고 최대한 빨리 뒤에 내용도 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끝나는 것 같지만 또 바로 또 갑자기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떠나는 저를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